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고층 아파트 40평. 민주는 커피 머신 진동음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곧 향기로운 커피 향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한강의 물결이 눈부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받은 경제 잡지가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그의 얼굴이 크게 실려 있었죠. 올해의 청년 사업가 김민준,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라는 제목 아래 세련된 정장을 입은 그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기사 속 한 문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곁엔 든든한 파트너이자 연인인 민다혜가 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혜와는 벌써 5년 가까이 연인으로 지내고 있었죠. 사업 파트너이자 연인 관계,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는 어딘가 계산적이고 차가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커플이었지만 민주는 시간이 지나도 다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얘기만 나오면 민주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곤 했죠. 인터뷰 기사를 한참 들여다보던 민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테이블 아래 작은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좁은 원룸의 낡은 소파에 앉아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죠. 7년 전의 자신과 유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머리를 높게 묶고 값싼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빛나 보였던 유진. 민주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버리지도 꺼내놓지도 못한 채 매번 같은 자리에 숨겨두는 것이었죠. 그는 거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명품 정장, 최고급 시계,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 빈 구멍이 있었죠. 채워도 메워지지 않는 깊고 어두운 구멍이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다고 믿었는데 왜 마음은 늘 이렇게 허전할까? 그는 중얼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창밖의 한강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혹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혜의 이름이 화면에 떴죠. 민준 씨, 오늘 저녁 레스토랑 예약했어. 투자자 미팅 있는 거 잊지 않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면서도 다정했습니다. 연인보다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가까운 톤이었죠. 민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제 시간에 갈게.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한번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열지 않았죠. 대신 정장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거실은 완벽해 보였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마치 쇼룸처럼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공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버리고 얻은 이 모든 성공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는 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7년 전 민주는 30살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낡은 노트북 하나와 아이디어 노트가 전부였죠. 낮에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고 밤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달에 겨우 200만 원을 벌어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했습니다. 그의 원룸은 반지하였고 겨울이면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유진이 있었죠. 그녀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며 그와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나눈 대화들, 낡은 소파에 앉아 함께 본 영화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투자자와 미팅한 건 잘 안 된 거야? 유진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기운내, 당신은 실력이 있으니까 언젠가 진짜 잘 될 거야. 내가 믿어. 하지만 민준에게 그 말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 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거절, 늘어나는 빚, 줄어드는 희망.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이 초라해 보였죠. 유진과의 데이트도 어쩌다 먹는 떡볶이가 전부였고 그녀에게 변변한 선물 하나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민다혜. 그녀는 투자 설명회장에서 민준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도 그녀만은 끝까지 남아 경청했습니다. 명품 정장에 세련된 차림의 그녀는 민준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였죠. 김민준 씨,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나요? 설명회가 끝난 후 다혜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명함엔 DH 투자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죠. 며칠 후 한 카페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주는 어색하게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죠. 당신의 아이디어는 훌륭해요 하지만 지금 상태론 투자받기 어려워요. 다혜의 말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민주는 또 한 번의 거절을 예상했죠. 하지만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정확히는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민준이 되물었습니다. 다혜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꺼냈죠. 제가 가진 네트워크와 자본, 당신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예요. 3년 안에 업계 선두로 만들어 드릴게요. 필요한 돈이 얼마든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더 이상의 가난, 더 이상의 거절, 더 이상의 초라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민주는 파격적인 제안에 망설여졌습니다. 제게 왜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건지. 다혜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민준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투자자로서의 감이기도 하고 여자로서의 감이기도 해요. 김민준 씨에게 반했다고나 할까요? 같이 일하면서 서로 천천히 알아가 보면 어때요?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이 제안이 어떤 제안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다혜는 며칠 생각해 보라며 명함을 주고 먼저 일어섰습니다. 민주는 테이블 위에 놓여진 명함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원룸으로 돌아와 잠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테이블 위엔 그녀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도 저녁 못 먹었지? 국 끓여놨으니까 데워서 조금이라도 먹어. 며칠 동안 민주는 고민했습니다. 유진을 사랑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처음으로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사람이야. 이번이 아니면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민주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유진과 이별하고 그 여자 민다혜의 손을 잡기로 말이죠. 민주는 유진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린 이 반지하 원룸을 벗어나기 힘들어. 너도 알잖아. 민준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오늘 투자 제안도 받았어. 모든 거 잊고 일에 몰두할 거야. 꼭 성공하고 싶다. 투자 제안? 그건 축하할 일이잖아.
그럼 우리 이제 조금씩 나아질 텐데 왜 그래? 민주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헤어지자. 이 냄새나는 원룸도, 유진이 너도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거야.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이야. 민준 씨, 제발 이러지 마. 응? 내가 더 노력할게. 제발 가지 마. 민주는 마치 상처 주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냉정하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날 민주는 이혼 서류 한 장을 남긴 채 짐을 싸서 문을 나섰습니다. 유진은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죠. 그의 발소리가 계단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가지 말라는 말도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다시 만난 민주는 한 달 만에 벌써 말끔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이 알던 민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매달려 보려 했으나 눈빛부터 달라진 민준의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구나. 사정한다고 바뀔 마음이 아니야. 유진도 마음을 다잡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몸이 나른했죠.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이에요. 그것도 쌍둥이네요. 유진은 병원 복도에 한참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뱃속의 생명들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직 티가 나지 않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너희들이 이제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구나. 그녀는 민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서성이며 민준을 만나보려 했지만 그가 한 여자와 팔짱 끼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있었구나. 유진은 충격이 컸지만 본능적으로 배를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준에게 아이들까지 거부당하는 것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호와 서연이 태어났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작은 숨소리. 유진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번역 일을 시작했지만 두 아이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번역, 텔레마케팅,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업들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도 분유가, 기저귀 값을 대기엔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서연이는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독 숨을 거칠게 쉬었고 자주 열이 났죠. 3살이 되던 해 서연이가 어린이집에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유진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서연은 일주일 동안 입원하며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충격적인 진단, 심실 중격 결손,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심장 내 두 심실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는 했지만 꾸준히 약을 먹으며 나빠지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빠지면 수술해야 하니까 꼭 1달에 1번씩 검사 받으셔야 해요. 심장병이라니 유진은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한 손에는 진단서, 한 손에는 검사비와 진료비 청구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장 서연이의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매달 100만 원 가까운 검사비와 약값도 유진이 감당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딱히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막막했습니다. 유진은 민준을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딸이 아픈데 알려야 하지 않을까?
결국 유진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민준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제 강남의 번듯한 빌딩에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김민준 대표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약속 없이는 어렵다고 거절당했으나 어딘가와 통화하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3년 만에 민준을 만난다는 생각에 유진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민준이 아닌 다혜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어렵게 찾아갔을 때 민준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죠. 저는 민다혜라고 합니다. 민준 씨 사업 파트너이자 약혼자예요. 민준 씨가 그쪽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잠시 저쪽으로 이동해서 이야기 나누시지요. 민준 씨가 이걸 전해달라더군요.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수표 몇 장이 들어 있었죠. 꽤 큰 돈이었습니다. 유진은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민준 씨 좀 불러주십시오. 다혜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성공 소식 듣고 오신 거죠? 최근에 인터뷰 기사도 많이 나갔으니 아시겠죠? 민준 씨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을 것 같아요? 과거를 잊고 독하게 일에만 매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민준 씨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나 같은 여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민준 씨가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겠어요? 민준 씨는 가난했던 과거를 끔찍하게 싫어해요. 다시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유진은 다혜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조차 직접 하지 않는 민준에게 화가 났지만 억지로 감정을 누르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때 다혜가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했죠. 이 돈은 가져가세요. 자존심 세울 때는 아니지 않나요? 애들 분유값은 충분히 될 겁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아이들에 대해 알고 있는 건가요? 다혜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유진은 배신감과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겨우 입을 열어 다혜에게 한마디 했죠. 전해주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유진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죠. 로비를 나와 건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혜는 민준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당신 전부인 이유진 씨 소식을 들었어요. 재혼해서 아이도 낳고 여유 있게 잘 살고 있대요. 거짓말이었죠. 다혜는 민준이 전 아내를 못 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민준의 눈치를 살핀 후 다혜는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슬슬 결혼 준비해요. 사업도 이제 안정화 단계니 더 미루지 말아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와인잔을 비웠을 뿐이었죠. 그래, 유진이도 행복해져야지. 한편 유진은 다혜를 만난 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지호와 서연의 평화로운 얼굴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죠.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짐했습니다. 4년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인공지능하면 국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의 이름은 각종 경제지에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을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그날도 민준은 정기검진을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근 들어 불면증과 두통이 심해져
종합 검진을 받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로 가던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본 것이었죠. 싸늘한 형광등 아래 낡은 패딩을 입은 여자가 간호사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검사만 먼저 진행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병원비는 제가 이번 주 내로 꼭 납부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몇 번이나 편의를 받으렸는데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원무과에 검사비 납부하고 오시면 그때 서연이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괜찮아? 남자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엄마, 나 가슴이 아파. 여자아이의 힘없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유진이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그녀를 많이 변하게 했지만 민주는 한눈에 알아봤죠. 수척해진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눈빛, 그리고 아이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매였습니다. 민주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유진이 서연을 안아 올리려 하자 지호가 재빨리 도왔습니다. 엄마, 내가 서연이 업을게. 겨우 7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가 동생을 업으려는 모습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괜찮아, 지호야. 엄마가 할게. 유진은 힘겹게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죠. 유진은 병원을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자, 서연아. 아프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민주는 그들이 병원을 나가는 것을 보고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유진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아이들이 떨자 유진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아이들에게 둘러줬죠. 그녀 자신은 얇은 옷차림으로 추위에 떨면서도 아이들만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유진이 재혼했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저 아이들은 재혼해서 낳은 아이들인가? 그러기엔 나이가 많아 보여. 7살은 좋게 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지? 혹시?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진과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특히 지호의 얼굴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았지만 분명히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사설 탐정인 조상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혁아, 부탁이 있어. 한 사람을 조사해줬으면 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데? 상혁이 물었죠. 이유진, 34살이야.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 일주일 후 상혁이 직접 찾아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이유진 씨, 너 전처였던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민주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유진, 재혼 이력 없음, 7살 쌍둥이 남매 양육 중 아들 이지호, 딸 이서연.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곧 초등학교 입학 예정. 딸 이서연은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3년째 치료 중. 매달 병원비가 100만 원 가량 나오는 것으로 확인됨.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고 있는데 병원비 문제로 수술 날짜를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임. 봉천동 빌라 반지하에 월세로 살고 있으며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고 있음. 야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함.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아이들의 출생신고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출생일은 이혼 후 9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었고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지만 날짜를 계산해 보니 분명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었어. 상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전혀 몰랐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유진이도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다혜를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다혜는 늘 그렇듯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사업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유진이에 대해 당신이 말해준 거 있었지? 다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하게 와인잔을 들며 말했죠. 왜 갑자기 그 여자 얘기를 하는 거야?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재혼했다는 말, 혹시 어디에서 들었던 거야? 민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다혜는 한숨을 쉬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가 사업 시작하고 3년 차쯤 되었었죠. 그때 회사에 큰 위기가 있었어요. 기억하죠? 품질 이슈가 발생해서 큰 계약들이 다 깨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회사로 당신 전 부인이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내가 대신 만났던 거예요. 당신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그래도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말은 없었어요. 내가 민준 씨 약혼녀라고 했더니 축하한다면서 본인도 재혼했다고 했어요. 정말 그게 다야. 다혜는 민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 당신은 그때도 지금도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다혜가 깜짝 놀라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이는 재혼한 적이 없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어. 내 아이들을. 당신 알고 있었던 거지? 다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틀림없이 내 아이들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 그때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왔던 게 틀림없어. 딸아이가 3살 때 심장병 진단을 받았다는데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 도대체 왜 나한테 숨긴 거야? 왜? 민주는 분노하며 다혜를 노려보았습니다. 다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였어. 7년 전 당신은 그 여자와의 삶을 버리고 성공을 위해 나를 선택했어. 그때 그 여자가 임신한 걸 알았다면 달랐을까? 아니, 당신은 분명히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민준 씨는 미치도록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했거든. 정말 처절하게 성공을 갈구하고 있었거든. 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가 다시 당신을 흔들게 둘 수는 없었어. 다혜의 말이 비수가 되어 민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혜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민준은 그때 성공의 모든 것을 걸었었죠. 민준은 죄책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혜는 특유의 당당함을 유지하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민준 씨 성공하도록 돕는데 진심을 다했고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당신이 나한테 마음 안 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좋았어. 이게 나쁜 거야? 민준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 다혜가 그를 불렀지만 민준은 뒤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민준은 한강 다리를 향해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시렸죠. 7년 전 자신이 유진에게 했던 잔인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나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가난도 너도 이제 지긋지긋해. 그는 다리 난간을 잡고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물결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유진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다혜에게도 그냥 나쁜 놈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뺨을 타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한강은 무심하게 흘렀고 그의 후회는 깊어만 갔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병원 앞에서 유진을 기다렸습니다. 상혁의 조사로 서연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병원에 온다는 것을 알았죠. 아침 일찍부터 그는 병원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 얼어 있었습니다. 10시쯤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걸었고 유진은 그런 딸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지호는 유치원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다가섰습니다. 유진아. 그의 부름에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이내 차가운 무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곧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여긴 어떻게? 민주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우연히 봤어. 지난주에 너하고 아이들. 유진은 본능적으로 서연을 뒤로 숨겼습니다. 서연이 엄마 뒤에서 조심스럽게 민준을 올려다봤죠.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그냥 옛날에 조금 알던 사람이야. 서연아, 얼른 들어가자. 유진이 돌아서려 했지만 민준이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만. 제발 잠시만 얘기하자. 그때 서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의 코트를 잡아당겼습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딸을 내려다봤죠. 서연아, 저기 벤치 보이지? 저기 잠깐 앉아 있을래? 엄마가 금방 갈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근처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민준과 유진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병원 앞을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가 그렇게 떠나고 7년이야, 7년. 갑자기 무슨 일로 온 건데? 민준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예전에 회사로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며?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나 정말 몰랐어. 일부러 너를 피한 거 절대 아니야. 그때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왔다가 나를 못 만난 거 맞지? 정말 미안해. 유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나는 너 재혼해서 잘 산다고만 알고 있었어. 다혜가 중간에서. 유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재혼? 당신 마음 참 편했겠네. 나 같은 거 괜히 신경 쓰였을 텐데.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 전인가 당신 잠깐 찾아갔던 건 맞아. 그때 민다의 씨통에서 당신이 과거를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지. 당신 약혼녀가 나에게 돈봉투를 내밀었었는데.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기까지는 몰랐다는 표정이네. 이제 그만 돌아가. 유진아, 아이들은. 민준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유진이 재빨리 말을 잘랐습니다. 내 아이들이야. 민준 씨와는 아무 상관없어.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상관 있어. 지호가 나를 너무 닮았던데. 유진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착각이야. 절대 아니니까 이 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 유진아, 제발 진실을 말해줘.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내 아이들 아니야? 유진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죠. 왜?
이제 와서 왜 궁금한 건데? 7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다가 갑자기 왜? 너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고. 다혜 씨 핑계대지 마. 그 여자 말만 믿고 직접 확인도 안 해본 거잖아. 유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한테 나는 그 정도였구나. 벤치에 앉아서 민준과 유진을 바라보던 서연이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급히 딸에게 달려가 안으며 등을 토닥였죠. 서연아,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민준도 걱정스럽게 다가섰지만 유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당신 도움 필요 없어. 7년 동안 민준 씨 없이도 잘 살아왔어.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내 번호야. 혹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해. 유진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유진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이제라도 돕고 싶어. 민준이 명함을 유진의 손에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다혜가 한 거짓말 때문에. 유진은 한참 민준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비겁하구나. 다른 사람 탓하지 마. 성공을 위해 나를 버리고 외면한 건 그 여자가 아니라 당신이야. 중간에서 그 여자가 거짓말로 장난을 쳤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난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해. 당신이 떠나기 전에 나에게 했던 말들. 그냥 당신 선택이었어. 4년 전에 찾아갔을 때는 당신의 그 마음을 다시 확인했을 뿐이라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엄마,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명함을 주머니에 구겨 넣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그녀는 민준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아이들, 정말 당신과 상관없어. 유진과 서연이 병원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지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분명 자신을 닮은 그 아이. 그리고 민준은 유진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 떠올랐습니다. 민준도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 어린 시절 내내 병원에 자주 갔었거든요. 내 아이들 맞아, 유진아. 민준은 혼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상혁을 만나 술을 한잔 했습니다. 지난번에 알아봐준 일은 어떻게 되었어? 유진 씨는 만나봤어? 민준은 술 기운에 상혁에게 답답한 심정을 토해냈습니다. 유진이는 내 아이들 아니라고 하더라. 나랑 상관없으니까 다시는 오지 말래. DNA 검사라도 해야 하는 걸까? 상혁이 난처한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너 유진 씨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아이들만 찾고 싶은 거야? 지금 만나는 여자도 있다면서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잘 생각해봐. 답을 찾으면 그때 도와줄게. 민주는 술을 마시며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 한편 병원 진료실에서 유진은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술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머니 속 구겨진 명함이 만져졌지만 그녀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민준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응,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지호를 데리러 유치원에 들렀습니다. 지호가 뛰어나오며 물었죠. 엄마, 서연이는? 집에서 쉬고 있어. 오늘 병원 다녀왔거든. 얼른 들어가서 서연이랑 간식 먹자. 서연이 언제 나을까? 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픈 서연이 때문에 어리광도 못 부리고 너무 일찍 철들어버린 지호가 안쓰러웠습니다. 곧 나을 거야. 엄마가 꼭 낫게 해줄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유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민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그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7년의 시간 혼자 겪었던 고통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때 지호가 잠결에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유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호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매일 병원 근처를 서성였지만 유진을 다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시간을 받고 병원에 다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무과에 찾아가 서연의 의료비를 대신 납부하려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상혁에게 받아두었던 주소지로 유진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유진이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키웠구나.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친구인데 문 좀 열어줄래?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문 열어주지 말래요. 지호의 대답에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죠. 그때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야, 누구니?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을 본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죠. 여기까지 어떻게 해? 미안해. 하지만 꼭 할 얘기가 있어서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옆으로 비켰습니다. 들어와요. 애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좁은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작은 식탁이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창문은 지상 높이에 겨우 걸쳐 있었죠. 민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민준과 유진이 함께 살던 원룸보다도 더 열악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지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옛날 친구야. 지호야, 서연이랑 방에서 놀고 있을래? 지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준을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뒤돌아봤죠. 그 눈빛이 민준을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왜 왔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서연이 하루빨리 수술해야 한다면서. 더 늦어지면 위험하다는 말 들었어. 민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급한 상황이잖아. 서연이 수술비로 써. 유진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유진아, 제발. 그냥 서연이만 생각해줘. 서연이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돈 구하고 있으니 민준 씨가 나서지 않아도 돼.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자격 있잖아. 유진이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기침을 하며 걸어왔죠. 엄마, 목말라. 유진이 급히 일어나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서연이 물을 마시다가 민준을 봤습니다. 아저씨, 저번에 병원에서 본 아저씨네요. 민준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맞아. 기억하는구나. 서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준은 서연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픈 아이를 유진이 혼자서 돌봐왔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내가 미웠을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인형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이거 선물이야. 우와, 토끼 인형이다. 서연이 기뻐했지만 유진이 막았습니다. 서연아,
받으면 안 돼. 왜요? 서연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은 잘 모르는 사람이 주는 선물은 받지 않는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지호가 방에서 나와 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민준이 지호에게 말을 걸려는 순간 서연이의 호흡이 가빠지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병원 가야 해. 내 차로 가. 유진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차에 올라탔고 민준은 미친 듯이 운전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유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울먹였죠. 서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 여기 있어.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서연을 데려갔습니다. 유진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유진은 거세게 뿌리쳤습니다. 유진아. 민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호가 엄마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괜찮을까? 유진이 아들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을 거야. 꼭 그럴 거야. 1시간쯤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유진과 민준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습니다. 일단 입원시키시고 일주일 안에 수술 날짜 잡는 걸로. 일주일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수술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가 가고 유진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다시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진아, 이걸로 서연이 수술하자. 더 이상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유진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꼭 갚을 거야. 당신 도움 안 받아. 그냥 빌리는 걸로. 유진은 빌린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돈. 이건 유진이 갚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거려. 그래, 뭐든 좋아.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봤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면 정말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 민준은 가슴이 아팠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그날 밤 유진은 서연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민준도 복도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죠. 지호는 의자에서 잠들었고 유진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지호야. 너희에게 아빠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수술 당일 아침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복도엔 사람이 많지 않았죠. 민주는 새벽부터 서연이 입원실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난번에 전해주지 못했던 토끼 인형을 다시 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용기 내어 입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이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기대 앉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긴장했는지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민준이 다가가자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 또 왔네요. 응, 서연이 응원하러 왔지. 민준이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오면 같이 놀아줄 친구야.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인형을 받으려다가 멈칫하며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웃어주었습니다. 우와, 예쁘다. 고마워요, 아저씨. 서연아, 민준이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나와 아저씨가 밖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그때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서연이 수술 동의서예요. 지난번에 설명은 들으셨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유진이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옆에서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함께 쓰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유진, 그리고 김민준. 서연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유진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엄마가 많이 사랑해. 잘 다녀와. 나도 사랑해요. 오빠도 사랑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호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힘내. 다 나으면 많이 놀아줄게. 의료진이 서연을 데려가고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자 유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죠. 괜찮아, 서연이는 씩씩하니까 분명 잘 이겨낼 거야.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실로 가서 그들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호는 엄마 옆에서 게임기를 만지작거렸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고 민주는 초조하게 복도를 오갔습니다. 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정말 괜찮을까? 응,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고치고 계셔. 유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시간째 민준이 샌드위치와 우유를 사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어. 기운 차려야지. 유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지호를 위해 샌드위치를 받았습니다. 지호만 챙겨주고 유진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앞에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지호는 대기실 의자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유진의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어릴 때 심장이 약해서 12살 때까지 계속 병원을 다녔었어. 유진이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응, 태어날 때부터 약해서 달리기도 잘 못했고 약을 달고 살았어. 다행히 수술까지는 안 했지만.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니 지호와 서연이 어떻게 나랑 상관없다고 하겠어. 지호는 나 어릴 적 얼굴과 똑같고 서연이는 내가 물려주지 말았어야 하는 고통을 물려줬는데 유진은 처음으로 민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도 아이의 아버지로서 똑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7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유진과 민준이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서연이는 정말 강한 아이예요. 예상보다 훨씬 잘 견뎌냈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죠. 민준도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잠들었던 지호도 일어나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서연이 괜찮다는 거지? 응, 우리 서연이가 해냈어. 유진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아이가 어리니까 오늘 하루는 중환자실에서 지켜보고요. 괜찮으면 내일 아침에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입원해야 하고 퇴원 후에도 당분간은 계속 내원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의사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민준도 복도 의자에서 떠나지 않았죠. 지호는 민준의 옆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민준은 잠든 지호의 얼굴을 밤새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로 옮겨진 서연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유진을 보자 미소를 지으려 했죠. 우리 서연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유진이 딸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지호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다 나았대. 서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발견하고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토끼 인형. 민준이 인형을 서연의 옆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서연이 나을 때까지 같이 있어준대. 유진이 잠시 병실 밖으로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 서연이 수술비, 그리고 같이 있어줘서. 그 오랜 시간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혼자 하게 해서 너무 미안해.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어.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수술 전에 물어봤어. 저 아저씨가 아빠냐고.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아니라고 했어.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약속한 대로 수술 끝났으니 이제 그만 오는 게 좋겠어.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은 지킬게. 하지만 멀리서라도 아이들이 잘 크는지 지켜봐도 될까?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민주는 홀로 어두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은 고요했고 그의 마음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서연의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죠. 민주는 약속대로 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서연의 쾌유를 빌며 늘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이번엔 절대로 비겁한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이 선 민주는 다혜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다혜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다혜는 여전히 우아했고 민주는 결연했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어? 다혜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에도 잘 안 나오던데. 당신 무슨 생각인 거야? 민주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사를 떠날 거야. 내 집은 모두 당신에게 양도할게. 서류 봉투를 받아들던 다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회사는 우리가 함께 만든 거잖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맞아. 하지만 이제 내 길을 가야 할 때야.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혼자 힘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혜가 민준을 잠시 바라보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 때문이지? 그 여자와 아이들 때문에 그동안 이룬 걸 버린다고? 그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야. 민준이 서류를 다혜 쪽으로 밀었습니다. 7년 동안 나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앞만 보고 달렸어. 진짜 성공하고 싶었거든. 성공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 그런데 계속 괴로웠어. 공허함도 커졌고 죄책감도 계속 나를 따라다녔어. 이제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 다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었죠. 난 당신을 사랑했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성공을 위해 뭐든 했고. 알아. 그리고 고마웠어.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사람으로서는 퇴보했어. 다혜에게도 나는 참 나쁜 놈이었지. 나를 향한 마음을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오랜 시간 그냥 옆에 두기만 했어.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나 다시 시작해보려고. 가진 것 없던 30살 청년의 마음으로 돌아가 내 힘으로 처음부터 다시.
다혜는 한참 민준을 바라보다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결국 그 여자를 선택하는군요. 성공보다 사랑을.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정직하게 성공할 거야. 그리고 가족도 지킬 거고. 다혜는 서류를 들어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지분을 양도하는 내용이었죠.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지금 개발하는 제품 출시하고 나면 당신의 지분 가치가 이거보다 몇 배는 커진다는 거 잘 알잖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민준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준이 돌아서자 다혜가 불렀습니다. 민준 씨. 그가 뒤돌아보자 다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겠지?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로서는 최고였어. 진심으로. 그는 다혜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 햇살이 눈부셨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민준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사무실 대신 경기도 용인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했죠. 책상 하나, 노트북 하나, 그리고 화이트보드. 7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죠. 이제 그는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AI를 만들고 싶었죠. 특히 병원에 있는 아픈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을 보며 떠오른 아이디어였죠. 첫 직원은 대학 후배 한 명이었습니다. 형,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응, 이번엔 제대로 해보려고.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월급은 많이 못 주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거야. 회사 이름은 새빛 AI로 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싶다는 의미였죠.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멀리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들의 불빛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와는 달랐지만 오히려 정겹게 느껴졌죠. 책상 위에는 2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진과 찍었던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다른 하나는 멀리서 찍은 지호와 서연의 사진이었죠. 그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번엔 떳떳하게 너희 앞에 설 거야. 민주는 늦은 밤까지 코딩을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의 이름은 용기 토끼였죠. 서연이 좋아했던 토끼 인형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아이들과 대화하며 용기를 주는 인형 로봇이었습니다. 한 달 뒤 민주는 첫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만들던 제품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제품이었죠. 이제 유진을 찾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7년 전 나는 성공을 위해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번엔 사랑도 성공도 가족도 모두 지킬 것이다. 정직하게, 떳떳하게. 곧 유진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거절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것이다.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왔고 서연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죠. 유진은 여전히 반지하에 살고 있었지만 서연의 수술비 부담이 사라지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이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왔을 때 집 근처 벤치에 앉아 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죠. 명품 정장 대신 편안한 차림, 피곤하지만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씨, 유진이 놀라 멈춰섰습니다. 민준이 일어서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우연히 만난 건 아니야. 찾아왔어. 할 얘기가 있어서. 수술 끝나면 오지 않기로 했잖아.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10분만 얘기하자.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유진은 망설이다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서연이랑 그네 타고 있어. 엄마 잠깐 얘기하고 올게. 네. 아이들이 놀이터로 뛰어갔습니다. 서연의 밝은 모습에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7년 전 내가 했던 선택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그때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야. 유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7년간 당신 없이 잘 살아왔어. 사실 죽을 만큼 힘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순간순간 행복했고 시간이 지나니까 당신에 대한 미움도 흐려지더라. 다시 내 삶이,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 원치 않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진이 겪었을 고통의 시간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민준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새 회사 명함이야. 다혜와 헤어졌고 회사도 정리했어. 남들이 성공이라 부르는 그 자리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어. 시작이 잘못된 거였으니까. 유진이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사를 정리했다고? 응, 경기도 용인에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서 AI 개발하고 있어. 아픈 아이들을 위해 공부도 도와주고 친구도 되어주는 로봇 인형을 만들고 있지. 서연이를 보면서 생각한 거야. 민준의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이번엔 정직하게, 떳떳하게 성공하고 싶어? 그리고 말이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관계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진심이야. 이제 너와 아이들 마음 아프게 안 할게. 염치 없지만 나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쉽지 않아. 민준도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나에게 기회를 줘. 그때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그네 높이 타는 거 봤어요? 그리고 서연은 민준에게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민준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아프지 않아? 네, 이제 안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다 나았대요. 서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지호도 다가왔는데 지호는 여전히 민준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또 왜 왔어요? 우리 엄마 아저씨만 만나면 우는데 자꾸 왜 그러는 거예요? 민준이 지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호야, 아저씨가 엄마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사과하러 왔어. 그리고 너희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왔어. 지호는 엄마와 민준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이 아저씨 좋은 사람이야. 나 아플 때 도와줬잖아. 유진이 아이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민준 씨,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볼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 기다릴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 다만 가끔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줘. 아빠로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유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에 공원에서 만나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그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죠. 민주는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지호가 처음으로 민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도 나중에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요. 정말? 그럼 아저씨가 가르쳐 줄까?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요? 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유진은 그런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그리고 어쩌면 나도.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공원에서 만날 수 없어 민준이 작은 카페를 예약했죠. 아이들이 키즈존에서 노는 동안 민준과 유진은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아,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회사에서 첫 번째 제품이 완성됐어. 지난번에 말했지? 서연이 보면서 얻은 아이디어라고. 유진이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시장 반응이 좋아 다음 달부터 한 병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어. 곧 수익도 나기 시작할 거야. 민준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수익이 나고 어느 정도 돈도 모으게 되면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까 4명이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구하고 싶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 사랑해 유진아.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 안 할 거야. 뭐가 중요한 건지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너와 지호, 서연이 많이 아끼고 사랑하며 살게. 유진은 한참을 울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이제 다시 싹트기 시작했죠.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죠. 민준의 작은 회사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용기 토끼 프로그램은 전국 10개의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많은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를 벗어나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로. 크지는 않았지만 네 식구가 살기에 충분했죠. 거실 창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이사 첫날 지호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우와, 우리 집에 거실이 있어요. 그리고 제 방도 있어요. 서연이도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이 집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줄곧 지하실에 쾌쾌한 냄새만 맡아온 아이들이라 이곳이 그저 향기로운 공간처럼 느껴지나 봅니다. 유진은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민준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인생.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죠. 예전에는 너무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못 올리고 그냥 같이 살았었거든요. 민주는 유진에게 꼭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드디어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호와 서연이 화동으로 나섰고 몇몇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이제 진짜 부부,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어느 날 서연이 민준을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지호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직원이 12명으로 늘었고 더 큰 사무실로 이사했죠.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6시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네 가족은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지호는 자전거를 타고 서연은 롤러블레이드를 탔죠. 민준과 유진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용기 내줘서,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많이 사랑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서연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기 무지개 떴어요. 정말로 한강 위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비 온 뒤에 맑은 하늘에 선명한 7빛깔이 펼쳐져 있었죠. 우와, 정말 예쁘다. 지호가 감탄했습니다. 네 사람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야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겠어. 그날 밤 민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새 출발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1년이었다. 잃었던 가족을 되찾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명예로 바꿀 수 없는 것들, 그것이 진짜 소중한 것임을 이제는 안다. 서연이의 웃음, 지호의 제잘거림, 유진의 따뜻한 손. 이것이 내가 지켜야 할 전부이다. 다음 날 새벽 민주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유진도 일어나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민준이 유진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야 알겠어. 성공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더라. 엄마, 아빠. 뒤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와 서연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죠. 배고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아침 먹자. 민준이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특별히 팬케이크 만들어줄게.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 구운 팬케이크에 시럽을 뿌려 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민주는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호가 우유를 흘리고 서연이 시럽을 너무 많이 부어 혼나고 유진이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깊은 맛을 함께한 인생 한 술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